안녕하세요.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 개혁신당의 새로 당대표를 맡은 허은하라고 합니다. 당대표 된 날과 그 다음 날까지는 그 다음 날까지보다도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책임감만 쌓여간다 라는 느낌이 들고 저 혼자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내 뒤에 우리 당원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국민 뭐 여러 가지 함께 있다 보니까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냥 옳은 길을 저는 선택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외로운 적은 있었습니다. 나왔을 때. 왜냐하면 오해하고 기존의 그 정치인들의 프레임 안에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는 좀 속상했었는데 또 제 행보 보면서 이 사람 뭐지? 라고 이제 하시면서 재평가해 주실 때 역시 꾸준히 일관되게 내 모습을 보이는 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요. 지금은 후회 없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거긴 춥잖아. 저희 사당 춥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워도 여기서 행복한 게 더 좋다. 저희는 미래 세대 가치에 집중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의 기준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KDI 그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막 찬성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미래 세대를 위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저희는 좀 다를 테고,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사실 현실적인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미래의 아젠다를 던지는 정당은 저희 개혁신당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중립성보다는 그냥 옳은 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상명에 대한 거는 찬성을 하는 거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찬성을 하는 것이지,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게 꼭 가운데 있는 게 중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터라는 게 그런 거죠.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이런 부분들일 테고요. 그러나 법안에 대한 어떠한 캐스팅 보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론에 있어서는 확실히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세 명의 입김이 너무 세다. 강한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좀 약간 그 부분이 낡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진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되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책적인 부분과 특히 의원이라면 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피켓 들고 아스팔트 위에서 정치하는 것은 좀 너무 구태의원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론에 받고 싶어서인데, 저희는 그만큼의 또 여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저희의 스피커가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 좀 더 선진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은 남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국민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검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남발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 이런 거는 특검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선명한 야당으로서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야당이라는 것을 요즘에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발목 잡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하고 협치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민생 좀 고민 좀 하시고 민심과 좀 소통하고 협치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똑같아요.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녀의 차이로 인해서 그 언론이 관심을 갖는 비중이라던가 그다음에 처벌을 받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죠. 억울하지 않을까요? 본인들도 분명히 차별받고 있고 뭐 그 내용들을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저는 그러한 합리적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론에 좀 집중하게 하고 여론몰이 같은 걸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전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참정권도 없었고 뭐 우리나라는 되게 빠르게 참정권이 생겼지만 되게 여성에 대한 배려가 되게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기존엔 사실 참정권도 없었고 여성들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또 경단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되고 집안일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고 저도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 딸은 지금 20살이 넘은 제 딸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나라, 남녀의 구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덜 되는 뭐 어찌 보면은 그 기존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이제 그럴 수 있는 문화가 됐다. 그러니까 사회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할당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할당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요 제가 승무원 출신이잖아요. 근데 승무원들은 다 여자예요. 남자분이 한 10%밖에 안 돼요. 거기도 할당해야지. 5대5. 그죠? 그 다음에 그 간호사 분들도 거의 다 여성이에요. 그럼 거기도 할당해야지. 그죠? 그럼 그렇게 시작하면은 이게 무슨 직업에 따라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게 거기 안에 뭐 여자 남자의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요즘 옛날처럼 누구를 뽑지 않아야 돼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도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뽑혀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5대5 남자 그래도 50을 뽑아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법으로 지금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그래서 다시 잡아야 될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풀뿌리 조직 만들기 위해서 전국 정당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 될 테고요.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곳에 저희가 아마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쪽이 한 이제 몇백 군데인데 거기는 이제 주력해야 될 테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단체장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를 찾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명확한 색깔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원에서 정치학교를 운영할 텐데 그 정치학교에서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 수료를 한 분들을 좀 위주로 좀 출마시키고 싶은 제 욕심은 있는데 원장이 이제 동의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단계별로 공부를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저희에 대한 당원당규에 대해서 당원에 대한 걸 얘기해야겠죠. 용기 있어야 되고 그죠? 자유주의적 관점이든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뭐 적어도 기본 이상의 소양을 갖춘 분들 선거에 출마하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브랜드나 이미지 전문가로 봤을 때도 그 서사와 스토리가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파워가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너무 완벽하게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 능력도 너무 세고 말씀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평론까지 하게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튼 일반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세대와 저희 윗세대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젊은 30대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지점은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라보고 가는 게 진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지금 많이 행복해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개발도상국에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버렸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쾌감도 느끼고 효능감을 느꼈지만 지금의 10대, 20대, 30대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게 아무리 저희가 상상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만나본 친구들은 늘 걱정하거든. 뭐 서울대를 나왔든 어디를 나왔든 다 걱정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느꼈던 그 효능감으로 성장하는 게 아닌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을 같은 세대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정치인이 고민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데 좀 확실히 제대로 좀 훈련받아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20대의 정치를 시작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이준석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기득권에 줄 서거나 아니면 그냥 정치 낭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스스로를 상당히 훈련시켜 왔고 더 정말 자기 스스로를 되게 성장시켜 온 것 같아요.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뭔가 아젠다를 찾아가는 것들을 되게 잘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튼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도 진짜 수많은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대선 후보가 누가 있을까,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만약에 상품이라면 상품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고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제 그런 건 이제 보완해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강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건 계속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비겁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이 답답해하시는 그런 민생을 건드리고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행보 보시면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정당인 것 같다 싶으면은 저희 당원 가입도 좀 해주시고 저희에게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정치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